안녕하세요. 최종 발표를 맡은 7팀의 교양비 44입니다. 저희 팀은 음식점업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크게 대상 정의, 문제 파악, 해결 방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음식점업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소상공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숙박 음식점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소상공인의 산업별 사업체 종사자 수 조사 자료에 따르면 그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통계청 결과에 따르면 전월 대비 생산 활동량이 전체 산업 중 가장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숙박 음식점업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중 학생인 저희가 좀 더 가깝게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음식점업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음식점업 소상공인을 이해하기 위해 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음식점업 소상공인은 사업체 운영 중 인건비에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하며 주요 문제사항은 상권 쇠퇴와 동일업종 경쟁 심화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대표자 연령은 50대가 가장 많았으며 다수의 음식점업 소상공인이 동종업계 경험 없이 창업을 시작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음식점업 소상공인 현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문제들은 저희 팀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인건비 상승으로 고용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사업체 운영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고 있어 고용 인구 감소와 노동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종업계 경험 없이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창업 시 동종업계 경험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지만 대부분이 경험이 없이 창업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곧 노하우의 부족으로 이어지며 메뉴 개발, 매장 운영, 식자재 납품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SNS 마케팅이 중요한 홍보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스마트폰 보급률 95%, SNS 이용률 47.7%라는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에게는 SNS 마케팅이 쉽지 않습니다. 방법이 어렵고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큰 원인은 소상공인의 나이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50대 이상이라 SNS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홍보가 중요한데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음식점업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문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7팀은 이 문제들에 대해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먼저 생각하고 그 속에서 공학기술과 융합하고자 했습니다. 또 음식점업 소상공인에게 실제 적용 가능한 기술일지 고민하고 반짝 빛날 기술이 아닌 지속 가능한 기술이 될 수 있도록 고안하고자 했습니다. 이전 발표의 많은 방안 중 주요 아이디어만 추려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문제에 대해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시할 대안은 지역사회 내의 학교와 소상공인의 산학협력 리빙랩 조성입니다. 특히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소상공인 가게에 파견시켜 가게 경영을 배우게 합니다. 파견된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게 경영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은 인건비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소상공인 식당을 무료로 체험하게 하는 방안으로서 학교 내에 행사가 있을 시 경품으로 소상공인 식당에 식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견된 학생들이 기존 아르바이트생보다 일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파견된 학생들을 일정 기간 직접 보조 인력으로 근무하는 방법을 도입시켜 천천히 훈련을 거쳐 일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식당 무료 체험에 대해서는
경품 이벤트 기간이 끝나거나 없으면 학생들이 오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식권을 받은 학생은 SNS 홍보를 의무화하여 다른 학교 학생이나 외부인들에게 자연스러운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품 이벤트가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SNS 홍보물을 보고 많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디지털 사이니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안면 인식을 통해 얼굴 나이를 측정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팀원은 20살인데 30살로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상대방을 인식하여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각적 구조물입니다. 사람의 성별, 나이 또는 날씨를 카메라로 인식하여 고객에게 그 상황에 맞는 음식을 추천해 줍니다.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의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은 대부분 크기가 큰 LED 모니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번화가에서 음식점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사람들을 하나하나 인식하여 1:1 맞춤형 홍보를 할 수 없는 인식 문제가 있고, LED 모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많이 부담되어 비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스마트폰 내에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로 사용자를 더욱 선명하게 인식할 것이고, 굳이 음식점 점주 입장에서 비싼 모니터를 구매하여 홍보를 할 필요도 없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테이블입니다. 핀테크 테이블이란 테이블에 핀테크 기술이 도입된 QR코드를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직접 메뉴를 주문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하고 합리적인 메뉴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종업원의 경우 노동의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QR코드가 삽입된 스티커만 기존의 테이블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키오스크보다도 비용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본 기술은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소외될 수 있다는 점, 기술 도입으로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과 기술 속에서 동종업계끼리의 경쟁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다시 생각해보면 기술 소외계층이 있기에 최소한의 고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동종업계끼리의 경쟁 심화 우려에 대해서는 경쟁을 하지 못하게 기술을 개발하면 됩니다. 가령 가게 내에 QR코드를 인식하면 나의 가게의 메뉴와 평점만 확인할 수 있게 도입하면 됩니다. 추가로 인접 상인들끼리 연합하여 가게마다 QR코드 수집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수집이 완료될 경우 혜택을 준다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기록을 통해 단골 관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음식점 앞 장사는 단골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핀테크 테이블로 주문할 때마다 기록을 남겨 자주 찾아오는 단골에게 혜택을 준다면 본 기술로 단골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7팀의 발표였습니다. 제시한 방안으로는 산학협력 리빙랩, 디지털 사이니지, 핀테크 테이블을 말씀드렸습니다. 음식점업 소상공인들의 편의가 증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학기 동안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학기술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교수님의 강의와 여러 학우분들의 발표를 들으며 주변의 문제에 대해 깨어있고 공학기술의 개발자로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강의는 끝났지만 저희는 제4차 산업혁명을 겪는 학생으로서 기술의 소비자가 되기보다는 공급자가 되기를 지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